지금까지는 도파민제와 알파2 델타 리간드 그리고 철분 치료를 했는데 그 외에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이죠. 마약성 진통제 맞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마약성 진통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옥시코돈과 부프레놀핀이 있는데 요즘은 부프레놀핀이 또 외국에서 많이 좋은 데이터를 복용하고 있고 이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마약까지 먹어야 되느냐고 부담을 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오피오이드를 드시는 분을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해봤는데 다행히 하지불안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오피오이드를 복용할 때는 의존이라든지 중독 현상이 다른 질환보다 훨씬 낮고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피오이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급여 적용은 어려울 것 같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디피니다몬이 있는데 디피니다몬은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있다가 생산 중단돼서 아직 시중에서 구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전기자극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무릎 위에죠. 외국에서는 이게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는 좀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수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데 효과 면도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 미국에서 너무 고가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이번에 하고 미국 있습니다. 학회에서 보니까 저거를 네. 미국에서도 처방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냥은 못 사고 예, 맞습니다. 니들아가 그 처방이 필요해서 병원에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고가니까 사용하는 네. 게 아니고 또 다른 치료 여러 가지 해보다가 환자분들이 또 다른 치료, 새로운 치료, 결국은 이런 치료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족욕이라든지 마사지를 해볼 수 있지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게 전기자극은 아니고 압박 밴드 같은 거죠. 압박 예. 밴드인데 예. 우리 그 미세 펄서 전류가. 미세 예. 전류가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그 물리치료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텐스 그 같은 텐스 거. 같은 거 있는데 텐스하고 저 치료의 차이는 텐스의 프리퀀시 주파수보다는 저게 아주 고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선택적으로 고 프리퀀시의 주파수를 주면은 다리의 통증이 훨씬 더 잘 조절된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직 써보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다리 마사지 기하고는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좀 다르고요. 네, 연구를 맞습니다. 통해서 주파수를 하지불안증후군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최적의 주파수로서 자극을 네네. 주는 거니까요. 네네. 아마 한국에도 들어오면 아주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최근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아마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알파 델타 리간드가 조금 약하게 짧게 끝났는데 네네. 도파민 약물은 매일 고용량으로 그리고 약효가 짧은 거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증강 효과가 나타나서 그 대안으로 1차 약물로 지금 옛날에는 2차 약물로 돼 있다가 1차 약물로 올라간 게 알파 델타 리간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 조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 예, 예. 약물은 되게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뭐 이럴 때 예, 많이 신경 처방되는 통증에서 약이죠. 많이 통증하고 또 저런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분한테 받는 질문이 뇌전증 약물을 아닙니까? 아, 예. 이렇게 완전 해서 제가 이런 약물을 먹어야 됩니까? 혼동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는 뇌전증 약물은 맞지만 뇌전증보다는 신경 통증에 더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말초신경 있을 때 저리거나 허리에 또 디스크 있어가지고 다리가 찌릿찌릿하다 이럴 때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고 효과도 좋은 약물입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두 번째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통증, 저리고 시리고 이런데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이런 약물에 대해서 좋은 장점은 수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런 약물을 먹으면은 통증과 더불어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다리에 대한 통증이라든지 신경병증의 증상과 더불어서 수면장애를 동반하고 있을 때 저런 알파2 델타 리간드 약물을 사용해 보면은 상당히 효과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파민제를 사용을 2차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도파민 작용제를 1차로 사용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도파민제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을 사용하는 환자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제를 썼다가 알파2 데이터 리간드를 쓰면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외국에서는 이런 그 연구도 있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알파2 데이터 리간드를 쓰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 가질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파 데이터 리간드랄까 여러분들이 좀 그 낯설을 수 있는데 뭐 허리 통증이나 팔다리 저릴 때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리리카, 카발린, 프레가발린, 뉴론틴 이런 약물들이 그 캡슐로 된 약물들인데요. 이런 약물들이 허리 통증에도 처음에 개발할 때 뇌전증 치료 약물로 나왔다가 약을 써보니까 신경병성 통증, 당뇨병 때문에 팔다리 저리거나 허리 디스크 때문에 팔다리 저릴 때 썼더니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제는 통증 약으로 많이 쓰게 되고 네, 맞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그 하지브란주온에도 효과가 되게 좋은데 이런 약물들이 작용 기전을 보면 우리가 감각이 뇌로 올라갈 때 뇌로 올라가는 감각을 좀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네네. 뇌에서 감각을 더디 느끼게 하는 약인데 이거는 도파민을 건들지 않으니까 증강 효과라는 부작용은 없고 또 수면에도 수면의 효과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것도 논문도 쓰셨으니까 그래서 무드라든지 감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즈브란증후군은 동반되는 게 불면증도 있지만 또 하나가 대부분 우울증. 왜냐하면 이 통증과 수면과 감정은 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증상에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 역시 먹으면은 어지럽증이라든지 굉장히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소량부터 조금씩 정량해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리리카나 카발린, 프레가발린은 약효가 조금 길고 뉴론틴은 짧은데 아마 이게 콩팥으로 대사가 되니까 일부 환자에서는 간보다는 콩팥으로 가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효가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영원 교수님이 논문을 많이 썼던 게 철분제, 하즈브란주온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이 하즈브란주온 환자에서 철분 결핍은 대개 한 30-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철분 결핍이 혈액 검사에서 없는 문제가 없는데 하즈브란주온은 있고요. 도파민 썼더니 부작용 나서 또 못 먹게 되고 이런 경우에 철분이 괜찮은데도 써도 괜찮나요? 어떠실까요? 네. 철분 치료할 때 철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철분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도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철분이 정상이지만 철분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분 치료에 대한 반응은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있지만 어떤 분이 철분에 대해서 효과 있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없었습니다. 철분 치료는 혈액 검사의 기준이 맞으면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고 100%는 아니다를 충분히 아시고 철분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철분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철분이 위에서 흡수가 될 때 이 산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복 시에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식사를 안 할 때 위산이 분비가 높을 때 철분이 들어가야지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음식을 먹고 철분을 먹으면 흡수가 좀 더디 되죠. 그래서 먹는 철분제는 공복에 그 비타민 C 그리고 오렌지 주스라고 같이 드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렌지 주스하고 먹는데 아마 임신해서 철분제 많이 드셨겠지만 저게 변비라든지 위장 장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저히 또 먹기 어렵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많으니까 위염도 생기고 심장 궤양도 걸리고 또 이게 변색깔을 좀 검게 만들고 변비도 잘 생겨서 먹는 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철분 주사를 하게 되는데 철분 주사를 하게 되면 위장으로 흡수되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혈액으로 발에 들어가니까요. 또 이게 들어가면 뇌로 들어가는 뇌 혈관으로도 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철분 양이 좀 많아지니까 혈중 농도를 뇌 농도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냥 철분제가 좋다고 임의적으로 그냥 몇 가지 좀 드시다 보면은 피 검사에서 철분 주사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없고 혈액 중에서는 철분이 좀 올라가 있는데 그게 뇌까지 못 가고 있는 상태로 오시니까 저희들 좀 안타깝죠. 그 차라리
아예 안 드시고 오시면은 주사를 네, 맞든지 맞아요. 하는데 임의적으로 그냥 조금씩 어디서 듣고 먹고 오시면은 페리틴 수치가 200이 넘어가 버리면은 철분 주사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알려져가지고 철분제를 많이 드시고 오시는 네, 것 같아요. 많이 드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는 혈액에 페리틴이 높은 거지 이게 하지브란준 환자들은 뇌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아도 전달이 안 되니까 뇌는 낮은데 주사제는 조금 뇌로도 이런 과정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혈액과 상관없이 농도와 상관없이 효과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하지브란준 세 가지 저 약제 중에 도파민 작용제만 하지브란준 환자한테 보험이 되고 알파 델타 리간드라고 하는 약물이나 하지브란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철분제 투여하는 거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에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걸 보험에 안 해주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